영끌들이 감당해야 될 이제 금리 부담이 2배 이상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뉴스에서 나옵니다. 2%였는데 지금 4% 넘어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2%는 아마 5년 전 얘기인 것 같고, 지금 이제 4%가 넘어섰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2%의 고정금리로 대출받았던 이들이 그 5년 기간이 지나고, 이 다음에 이제 변동금리 적용받아서 현재 이제 금리 상태로 적용이 된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출을 받았던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자 부담이 2배가 늘었다라는 건데, 실제로는 그 2배가 아니라 2.5배, 3배 이상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80만 원이던 게 200만 원 가량 부담으로 이제 늘어나고, 100만 원이던 게 250만 원, 이 150만 원이던 게 거의 한 400만 원까지 이제 올라갔다. 뭐 이렇게 보면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꽤나 심각한 수준이죠. 그래서 그들이 감당을 못하고 이제 경매 처분 당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함부로 무리하게 빚을 지면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은 모험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 인생은 관리이지 모험이 아니다라는 걸 이러한 사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항상 뭔가를 결정할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라는 걸 계속 이제 명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빚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도 제 영상에다 댓글로 뭐 빚을 지는 걸 레버리지라고 얘기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이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상 그들은 이제 몰라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게 이제 그들에게 닥칠 현실이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보고 우습게 보면 그것 때문에 큰 일을 겪죠. 영끌에서 부자 되겠다라고, 부자가 됐다라고 되게 자랑질하고 다니던 이들이 서서히 상황이 잘못됐음을 알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왜 잘 나갈 때는 몇 억 벌었다고 되게 의시되고, 그러면서 주변에 밥을 샀냐 술을 샀냐, 그저 자기 잘났다라고 자기 폼 잡고 자랑질밖에 안 했죠. 그랬던 이들에게 이제 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산다라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걸 더더욱 더 느낍니다. 살아가는 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걸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그들이 뭐 되게 젊은 층이면은 아직은 살아갈 날도 많고, 자신이 뭔가에 도전해서 뭔가 이룰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뭐 그렇게 여길 수 있는데, 꼭 보면은 나이도 50 넘어서 이제 어느 정도 세상을 살 만큼 살았던 이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욕심을 부립니다. 그 나이 먹도록 이 한방 얘기하고 한탕주의로 빠져서 코인 해가지고 쉽게 돈 벌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넘어가는 거 보면 좀 황당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별 생각들이 다 들죠.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쉽게 돈 번다, 진짜 쉽게 돈 버는 일 중에 뭐 불법을 저지르면 아마 쉽게 돈을 버는 일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약을 뭐 전달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불법적인 일에 뭐 가담한다든지 하면 그럼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인 거고,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돈을 수월하게 벌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더라는 거, 그걸 우리는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분세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고, 조금이라도 욕심부릴 생각을 버리는 게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이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대출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나면 이 살아가는 삶에 이제 무게가 깊어지면 이 쪼그라들고 눈치 보고 이 삶이 이제 불안정하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영끌 인간들, 부채 인간들이 많이 그러고 있죠. 근데 그들이 그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수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 그걸 현실로 봐야 되겠습니다. 제 영상에 와서 떠들어대는 인간들 중에, 욕하고 비방하는 인간들 중에
제대로 된 인간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제대로 된 인간들 없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빌런들 많습니다. 또라이들, 미친놈들. 그들을 뭐라 그러겠습니까? 사람이 아닌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함부로 그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나 도리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사람으로서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염치 없는 짐승, 그러니까 동물과 같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들과 겉으로 볼 때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고 그들을 착각하면 되게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 조심하는 것도 더욱더 필요하고요. 참 요즘은 이 뉴스만 틀면 좀 되게 머리가 아플 정도로 되게 복잡하고 불안하고 혼돈스럽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지켜내고 차분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면 참 좋을 텐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은 듯 합니다. 앞으로 트럼프 정부 이후 우리는 이제 경제 불안정이 더 깊어진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중국하고 한국이 일본, 미국에 재물이 돼서 제일 많은 희생양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엄중한 시기에 한국은 정치적으로 되게 불안정하고 참 답이 없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스스로의 이 불안정을 최대한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부로 모험하면 안 된다. 최대한 현실 세계 일상에 집중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 쉽지 않고 너무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죠. 제가 이제 뭐 시사 프로 같은 거 보면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답니다. 그리고 불합리하고 말이 안 되는 것들도 너무도 많고 이런 시기에 서민들이 더더욱더 힘겨워하며 사는 것 같은데요. 그 서민들의 삶을 누가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다른 누군가가 지켜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각자 도생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돕는 것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더 깊이 듭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고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염려하며 사람을 멀리하고 세상 삶을 나의 일상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쓰는 것 그거 말고는 길이 없다라는 생각이 더더욱더 듭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건강을 좀 더 잘 챙겼으면 좋겠고 별일 없는 무탈한 일상들이 계속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